최근에 이제 그 북한에서 올해 들어와서 여러 갈래의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지난 시기와는 좀 다른 핵보유 접근법에서 좀 지난 시간 다른 그런 이제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3월달 당전원에서 핵경제병진 노선을 이제 하고 그 이후 쭉 끌고 나오다가 이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방향을 틀어올고 그 다음 2018년 4월 20일 판문점 정상회담을 한 주일 앞두고 당전원을 통해서 경제 집중 노선으로 이제 돌아선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는 북한은 절대 이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단 약간의 지금 차이점을 벌이고 있는 것은 공개적인 그런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공개적인 핵 보유를 가려는 방향에서부터 지금은 약간 협상도 하면서 은폐된 방법으로 핵은 그대로 가지면서 이제 제재에서 풀려나오려는 그런 이제 동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제 그래서 원래 2013년 3월 핵경제병진 노선의 핵심은 인도, 파키스탄처럼 공개적인 핵 보유 접근법의 플러스 알파입니다. 플러스 알파라는 건 쉽게 말해서 미친놈 전술입니다. 북한의 고유한 독특한 이제 미친놈 이제 전술인데 이게 지금 매우 독특합니다. 미친놈처럼 나가는 거.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난 5년 동안 여러분 보시면 북한은 매번 미사일 실험할 때마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딱 실험장에 나와서 포즈 잡고 사진 찍고 일단 실패하면 가만히 있고 성공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전 세계 언론에 TV를 통해서 알리고 이렇게 보여주기식 과시식으로 이제 계속 나왔습니다. 기본 목적은 그겁니다. 한국 국민들을 공포에 어쩜 보겠습니다. 핵 공포에 몰아넣어서 이제 평화를 갈망하게 이제 만드는 그런 미친놈 전술로 이제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미친놈 전술로 나갔는데 김정은이가 예견하지 못했던 그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재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에 나온 두 가지 제재, 9월달에 나온 제재와 12월달에 나온 두 가지 제재, 975 제재하고 이제 2375 두 가지 제재인데 이 제재는 북한이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고 또 쉽게 돌파할 수 있으리라고 타산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재를 다 그런 식으로 돌파해 왔기 때문에 근데 기본 뭔가면 가장 중요한 거는 석탄입니다. 석탄 등 광물 자원. 그런데 이거 지금까지 전 세계가 뭐 제가 북한에서 다 알지만은 2016년 첫 핵시험을 한 때로부터 거의 10년 동안 국제공동체는 제재를 끊임없이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재는 북한의 견제에서 보면 별로 효과가 없는 면피용 제재나 거의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 제재는 진짜 북한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북한에 제재를 가해봤자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하필 우리가 역사적 과정을 뒤돌아놓고 보면 우리가 서방이 이란에 가한 제재하고 서방이 북한에 2005년 첫 핵실험이고 2006년 첫 핵실험 가한 제재를 비교하면 완전히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이란에는 정말 실질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했습니다. 비로소 지난해 말부터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제재. 그런데 북한이라는 거는 북한 경제는 대단히 외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게 뭔가면 북한 경제는 외부에 치우쳐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제재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북한 무역의 90%를 한 나라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나라도 자기 생존하는 데 필요한 90% 무역의 90%를 한 나라에 요구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북한이 하나입니다. 중국에 요구합니다. 100%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성공한 것은 중국에 압박을 가해서 90%의 무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게 한 거. 이거 대단히 큰 성과입니다. 특히 여기서 광물 제재, 수산물, 해산물 제재, 그 다음 노동자들 1년 24개월 내로 돌려보내게 한 거. 다음 그 유류 제품 이거 말한 거.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제재지만 노동자들 돌려보내게 한 거. 24개월 내로.
그 다음 석탄을 비롯한 강물 수출을 막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강물 수출이 왜 이제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되는가 하면 북한은 이 광업 발전에서 탄광, 광산 이런 데서 기계를 도입해서 석탄이나 광산을 탄을 캐는 게 거의 없습니다. 100% 일제 때처럼 일제 때 우리 어소리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등짐을 들어가서 곡괭이로 탄을 캐가지고 이제 탄을 캐는 완전히 인해 전술로 탄을 캡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면 석탄을 자르면 거기에 동원이 돼서 그 석탄 생산의 명줄을 걸고 있는 수백만의 북한 주민들이 자연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 경제 구조를 놓고 보면 북한에는 모든 상품이 세 가지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국가가 정한 국중 가격, 두 번째는 암시장 가격, 이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탄을 비밀리에 말하자면 은폐된 방법으로 팔아넘기는 겁니다. 암시장 가격, 다른 하나는 수출 가격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탄광과 강산들, 공장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지금은 북한 사람들은 돈밖에 안 통합니다. 돈을 줘야 움직여요. 탄캐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돈을 안 주면 어설프래. 그러니까 돈을 줘서 그들을 탄 막장에 들여보내자면 결국은 돈과 물건밖에 없는데 이 돈과 물건은 반드시 석탄을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으로부터 달러를 받든지 기름이나 뭐 식용 기름이나 뭐 사탕가루나 쌀을 받든지 해서 그걸 다시 노동자들한테 대가로 지불해야 노동자들을 다시 확대재 생산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탄을 막아놓으면 결국은 북한에서 수출도 문제지만 탄광 전반이 주저앉게 되고 탄광이 주저앉게 되면 북한이 정상적으로 생산해서 국영기업소에 보내줘야 할 화력발전소, 그 다음 공장 이런 데 보내줘야 할 탄줄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단 김정은의 돈줄을 끊어놨다. 이게 기본이 아니라 탄 수출을 막아놓음으로써 북한 전반 경제를 침체 상태에 몰아넣었다. 이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은 올해 4월 달에 방향을 틀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공개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제재를 풀면서도 어떻게 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방법, 말하자면 쇼를 하면서 은폐당 방법으로 가질 수 없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건대는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금 북한합니다. 첫 번째는 이건 새로운 건 아닙니다. 지난 시기에 육자회담 때도 요 도식을 써먹고 지금도 요 도식을 써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시기를 언제부터 비핵화를 시작하느냐 이 시점을 지금부터 정하지 말고 훨씬 더 비핵화 시점을 뒤로 놓자. 그러면 이 앞에 어떤 환경을 조성하게 놓을 거냐 선신뢰라는 신뢰 구축이라는 도식을 앞에 놓아서 비핵화까지 갈 때는 상당한 시간을 끌면서 가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판문점 선언과 6.12 선언, 정상회담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오바마 행정부하고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에서 합의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뭐냐면 선비핵화 후 대화와 교류입니다.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북한하고 협상과 교류를 하지 않는다. 이 원칙으로 거의 10년 왔어요. 1차 핵시험 때부터 2006년부터.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 흐름을 바꾸자 순서를. 이게 올해 4월달 북한 당전원회에서 논의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방식입니다. 지금 계속 유각 싸우고 있죠. 북한은 우리가 핵을 내려놓되 자발적인 핵 포기 방법으로 가겠다. 미국은 두 번 섞였는데 더는 안 섞는다. 검증에 기초한 핵 폐기 방식으로 가자. 이 방식 문제에서 북한은 끝까지 자발적으로 가겠답니다. 이거 전술 문제인데, 이거 전술 문제는 저도 전혀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국가안보전략원에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기관들에서 와서 자문을 요구합니다. 자, 이제 북한이 어떤 식으로 이번에 어떤 식으로 위기를 돌파해 보려고 하느냐. 분명 김정은이가 저 핵은 포기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럼 어떤 식으로 사기치고 쉽게 말하면 어떤 식으로 사기치고 가느냐. 가능한 예상 시나리오를 다 이야기해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보고. 그럼 뭐 첫째 이런 방법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했는데 실제 겪어보니까 또 진화했어요. 북한의 외교가. 제가 북한을 떠난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건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톱다운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문 대통령을 잘 활용해서 우로부터 밑으로 정상들의 의지로 비핵화를 추동한다. 근데 이것이 제일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결국은 6.12 선언 이후 2달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북한 노동시민이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한 걸 보니까 이제야 보여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구나. 지금 보면 톱다운 방식으로 가자. 트럼프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첫 번째 비핵화 순서 문제, 순서 문제에서 과연 달라진 것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선신뢰 구축 후 비핵화 도식은 지난 시기에도 북한이 여러 번 사용해 2005년 육자회담 시작할 때도 이 방식으로 했고 이번에도 김정은은 이 방식으로 가자는 걸 갈 것이라는 걸 3월 달에 이미 청와대 정경실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명백히. 단 문제점은 뭐냐? 김정은이 이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전문가들과 언론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걸 전달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전달 방식이에요. 이 대화를 듣고 저는 그때 이거 들으면서 저거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소리가 아닌데 명백한데 그 다음 날부터 나오는 모든 전문가들은 김정은이가 생각이 달라졌다. 견디기 힘드니까 이제는 비핵화를 시작하려는 거다. 이렇게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좀 봅시다. 3월 달부터 김정은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정영 실장이 김정은이가 한 말을 그대로 노트해가지고 메모해가지고 가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자 듣었죠? 핵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먼저 체제안전 보장, 군사위협 제거 먼저 이게 된다면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벌써 3월 달에 북한은 선신뢰 구축 후 비핵화 도식으로 가겠다는 걸 이미 한국 정부에 명백히 이야기했습니다. 단 이걸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걸 외국에서 전달하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2005년 6월 달에 김정일이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한번 좀 봅시다. 우선 핵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언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여전히 유효하다. 비핵화 선언은 유효하다.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은 핵무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북은 육자회담을 포기한 적도 없고 거부한 적도 없다. 다만 미국이 업수이 보기 때문에 자위력 차원에서 맞서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을 상대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확고하다면 7월 중에라도 육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미국과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다. 미국의 입장이 같습니까? 다릅습니까? 정영 실장한테 말하고 이번에 김정일이가 한 말. 그때도 딱 같았습니다. 그때도 이자 이야기했죠. 쫙 선대sun을 그다음부터 그대로 그때 메모해가지고 온 겁니다. 미국이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도 그때 그래서 이 방식대로 육자회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육자회담 때 9.19 공동성명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방식입니다. 비핵화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때도 먼저 미국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평화주의하면서 동시 행동 원칙에 따라서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해보다 나니까 결국은 미국이 이거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9.19 공동성명이 깨집니다. 북한은 2006년 핵실험을 하고. 그러니까 순서, 선신뢰 구축, 후 비핵화. 이 순서는 김정일 때나 김정은 때나 딱 같습니다. 자, 이거 4월 20일 날 북한 전원회의인데 이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가 북한의 핵무기 이 전원회의 전체 내용은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 북한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이 내용은 북한 언론과 노동신문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일부 내용 우리가 공개된 내용을 함축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한 이야기 중에서 절대 핵 포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파무전 나가기 한 줄 전입니다. 다시 한번 전체 간부들 모아놓고 자기 의지를 명백히 전달하고 4월 27일 날 파무전회담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 해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정립하는가 한번 좀 봅시다. 우리 당 경진로선의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평화 수호에 강력한 보검을 갖추기 위하여 허리띠를 조이며 간거분투하여 온 우리 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결속되었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거 북한 말투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목입니다. 하나는 병진 노선인 건 핵과 ICBM 완성했다. 핵과 ICBM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보검, 칼을 가지게 됐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먼 후손들도 세상에서 계속 저런 놓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담보가 생겼다 이제. 이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먼 후손들도 북한의 핵 포기는 없다 이겁니다. 이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정식 북한은 노동신문과 TV를 통해서 전국을 방송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핵무기는 우리한테 있어서 창과 방패다. 필요한 때는 남을 공격할 수도 있고 남의 공격을 막을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수행하는 핵무기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4.27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북한의 견제에서는 성공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남북 관계와 비핵화를 갈라놓은 겁니다. 이걸 시간적으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도 이걸 시간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네. 딱 시간적으로 요만큼 할 때 북한의 비핵화는 요 정도 나간다. 요거 할 때 이렇게 된다. 요걸 이렇게 해서 완전히 행동 대 행동 동시원칙에서 딱딱딱 시간을 맞물려 놔야 하는데 요거 북한이 제일 싫어합니다. 이렇게 핵 문제와 모든 문제를 동시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판문점 선언에서 이걸 둘로 갈라놓는데 성공합니다. 북한은. 그다음부터 이제 지금 핵 포기가 시작되죠. 북한이 이미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는 자발적으로 간다. 절대 검증을 통한 핵 포기다. 그래서 지금 풍계 핵실험장, 그다음에 이거 다 이거 미사일 엔진 이거 지금 자체로 지금 합니다. 미국이 지금 계속 북한에 요구합니다. 예. 아무래도 당신네가 정말 이걸 없앨 의지가 있다면 왜 거저 없애느냐? 미국 정부가 아무래도 없을 건데 같이 들어가서 좀 보자. 그런데 북한은 보일 수도 있겠죠. 파괴하는 거. 왜 안 보이겠습니까? 일단 시작하면 검증이 꼭지를 떼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시작부터 그때 철저히 시작부터 원천 봉쇄입니다. 검증을 통한 비핵화 원천 봉쇄로 간다. 시작부터 이겁니다. 네. 이게 지금 제 톱다운 방식. 네. 자, 김정은이하고 지금 트럼프가 만났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진짜 미국 트럼프가 북한한테 속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속 키우는 척 하는지 아직도 저 지금 판단이 안 돼요. 네, 판단이 안 돼요. 여러분 매우 우리 이번에 이상한 현상을 봤죠. 이제 북한에 있지 하면서 김정은이가 트럼프 만나기 전까지부터 어떤 형식인가 하면 가만 좀 보세요. 지난해까지 이상하게 트럼프와 김정은이 1대1이 맞붙는 구도로 갑니다. 지난 시기에 북한이 이런 적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뭐 오바마가 예를 들면 힐러리 클린턴이 북한은 폭력의 전초기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외무성 대변인 대답이나 성명 이런 걸 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공격했지 국가 지도자가 정식 나와서 이 미국 대통령이 로켓맨 했다고 해서 맞받아 이 득다리 같은 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북한을 파괴한다고 하니까 파괴하면 가만 이렇게 국가 지도자가 나와서 트럼프하고 맞짱 뜨자고 나온 거는 처음입니다. 이번에 역사적 보면. 결국은 그때부터 저는 생각하는 게 왜 김정은이가 저 폼을 잡으려면 저렇게 트럼프는 막말하지 않습니까? 트위터도 저는 트럼프하고 저렇게 막 1대1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맞짱 뜨는 방식으로 이게 아닌데 왜 저렇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그때부터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1대1 페이스 투 페이스 컨택트를 서서히 끌어들였습니다. 결국 보세요. 지금 북한 언론들 보면 노동신문이든 대변인 대마 다 들여다보면 뭐냐. 트럼프한테 첫째, 지난 시기의 방식으로 가면 이거 해결 못한다. 그러니까 트럼프식으로 새롭게 가자. 기존에 있던 사람들 그대로 쓰면 결국은 이전식으로 돌아간다. 새로운 사람들로 해보자. 이겁니다. 계속. 북한은 우선 김영철을 끌어들이고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회담에 능한 베테랑들을 이수영, 이형호, 김계관 라인을 뒤로 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지금 북한의 이거 핵 컨트롤 타워, 핵 컨트롤 이거 타워가 김영철한테 넘어갔다. 김영철한테 넘어갔으니까 이게 이상하다 지금. 왜
김정은이가 이용한데 주겠는데 계속 김영철이를 내세우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영철이가 핵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북한에서 이 핵 협상을 수십 년 동안 한 이 베테랑들은 이영호, 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노리는 건 뭐냐? 톱다운 방식으로 계속 트럼프를 압박해서 트럼프의 기존 외교 라인의 베테랑들을 일선에서 물러서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 김영철 체제처럼 보이지만은 현실적으로 뒤에서 김영철을 조종하고 지금 하는 건 이 이수영, 이영호, 김계관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이 섞여서 말려드는지 아니면 섞인 척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트럼프도 똑같아요. 조셉 비온 제일 먼저 내몹니다. 예. 조셉 비온 내보고 성김을 끌어들였습니다. 성김 내가 해. 또 성김을 내몰고 지금은 비건이라는 회사 부회장을 임명합니다. 틸러슨을 내몰고 폼페오를 데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너도 새 사람이니까 밑에 사람들도 새 사람을 꾸려가지고 새롭게 한번 해보자. 이걸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상하게도 이게 먹힌 것 같아요. 6월 12일 날 정상회담 뒤끝에 이 합의문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합의문 채택 전날까지도 폼페오가 CBID가 없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없는 합의문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 전날에 이야기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북한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순서입니다. 순서. 이게 미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인데 순서를 딱 이렇게 정했어요. 이거 뭐 북한이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 쓴 것 같아요.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 신뢰 구축 후 비핵화 도식을 합의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첫 문장을 이렇게 합의했기 때문에 그 내의 합의 사항도 그대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첫째, 새로운 관계 수립, 안정적인 평화 체제, 다음 판문점 수립, 이건 종전선언 문제고 그 다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북한의 비핵화도 아니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걸 약속한다. 6월 문제. 결국은 북한의 선신뢰 구축 후 비핵화 도식을 미국은 받아들이고 사인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부터 지금 말하자면 삐그덕거리기 시작해요. 정상회담 이후 7월 초에 폼페오가 북한을 갑니다. 북한을 가면서 떠나기 전에 폼페오는 비행장에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해요. 내가 이번에 가서 싱가포르 합의문의 구체적인 이행 문제를 토론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의 순서 문제, 검증 문제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토의할 것이다 하고 비행기를 타고 북한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제 또 비핵화 문제 토의합시다. 북한은 그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느냐. 싱가포르 회담에 따라서 비핵화 문제 토론한다는 게 무슨 소리죠? 폼페오씨. 싱가포르 북한 이거 지금 7월 7일부 맹성 대변인 담화인데 조미순의 상봉 말하자면 싱가포르 회담의 정신은 신뢰 조성이다. 비핵화가 아니라 신뢰 조성이 된다면 비핵화인데 왜 당신은 와서 싱가포르 순회 상봉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BID 신고 검증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를 들고 나오느냐. 당신 강도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북한의 주장은 뭐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공동성명의 모든 조항들을 균형적으로 이행하자. 순서론입니다.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것. 네. 지금 근데 현재 아직까지 지금 미국은 말을 못하고 있죠. 북한은 계속 매일과 같이 지금 정전선언 발표가 선체적 공정이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 북한 비핵화는 뒤에 있다. 정전선언 첫 번째다.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판문점 선언대로 하자. 네. 선언 그대로. 선언에서 우리 민족끼리 이 문제를 우리끼리 해결하자. 근데 왜 자꾸 한국 정부는 이 북한과의 남북관계 개선, 이 도식과 이 문제를 자꾸 미국에 맞추려고 하느냐. 판문점 선언대로 가자. 매일과 같이 지금 북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순서를 뒤집지 말자. 제가 이제 글자를 크게. 예. 그 조미 공동성명이 지적된 사항들의 순서를 뒤집지 말자. 모든 일이나 목적을 달성하는 순처가 있는 겁니다. 순서론을 지장. 미국은 반대로 북한 비핵화 진전론인데 북한은 순서론 합의된 대로 가자. 이거예요.